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일부 학교들은 이제 어떤 학교는 시험 범위가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이것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자, 여기 통계 부분의 대표값과 대표값 부분이에요. 여러분 탭으로 10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중앙값, 최빈값, 뭐 평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용어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용어를 못 알더라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점만 주의해주면은 그냥 좀 자질구레한 계산만 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609번인데요. 10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자, 600번 통학 시간이 5분인 애들이 몇 명이냐면은 2명이에요. 그리고 15분인 애들이 몇 명? X명이고요. 25분인 애들이 몇 명이냐면은 3명. 35분인 애들이 몇 명이냐면은 1명. 그렇게 총 10명이에요. X는 안 써놨지만 당연히 X는 몇 명이야? 몇 명이야? 1? 5를 잘못 봤어요. 4. 네, X는 당연히 4명이에요.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하려면 그냥 5하고 10, 15 이래가지고 그냥 22하고 이렇게 써놓은 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 합은 어떻게 돼요? 5분인 애들이 2명이니까 5 곱하기 2 전체 합. 15분인 애들이 4명. 25분인 애들이 3명. 35분인 애들이 1명. 이렇게 해서 전체 합을 구한 다음에 뭐로 나눠요? 10으로 이제 나눠요. 누가 4로 나눈다는 놈 누구냐? 네, 10으로 나누는 겁니다. 전체가 10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이 쉬운데 왜 이제 학생들이 오답이 나오는지 알겠죠? 쉬우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613번 문제예요. 자, 612번 문제가 시험엔 잘 나오고요. 자, 20명의 평균이 102다 라고 하면은 102에만큼 한 애들이 20명이 있다. 자꾸 20명이 전부 다 102에만큼 시켰다 해가지고 평균 총합을 구해줘야 돼요. 자, ABC의 평균이 10이다. ABC의 평균이 10이다. 네. 얘가 10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만 똑같이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A 더하기 P 더하기 10의 합이 30이다라는 표현하고 두 개는 같은 표현입니다. 당연히. 지금 설명할 때는 너무 당연한데 스스로 생각하기는 썩 쉽지가 않아요. 자, 7 A, B, C 13 얘의 평균을 보여요. 당연히 별량이 같으니까. 별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별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변량. 한글말이 좀 어렵잖아요. 데이터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다음에 617번이면 중앙값에 대한 얘기인데, 자, 데이터가 이제 짝수계, 홀수계라면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 가운데 적혀 있는 숫자 딱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짝수계라면 어떻게 해줄까? 네,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값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1모듬에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문제. 5, 7, 2, 4, 10, 8, 7, 11, 14, 5. 이렇게요. 자, 1모듬의 중앙값을 구하라고 할 때에 하나하나 쓰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작은 숫자부터 맨 먼저 2 썼어, 지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4 썼어, 5 지우고요. 5 또 있네, 또 지우고요. 그 다음에 7 썼으니까 되고 8 10
11. 숫자 빼먹어가지고 틀리는 일이 많아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니까 다섯 짝수개예요. 짝수개니까 어떻게 둘의 평균값을 구해주시면 되네요. 나머지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 빼먹지 말도록 합시다. 됐나요? 물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숫자 작은 숫자부터 찾아가지고 쓰면서 걔 썼어 하고 지우고 이렇게 해서 실수를 좀 방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뭐 이런 거 할 일은 사실 미안하게도 없습니다. 보통 그냥 엑셀 사용해가지고요. 엑셀에다가 그냥 찾아내면 입력한 다음에 찾아내려면 다 찾아줘요. 엑셀에서. 자, 다음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숫자. 그래서 최빈값은 2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5도 2개, 10도 2개, 15도 2개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나타나면 총 6개의 데이터인데 이러면은 최빈값은 없는 겁니다. 자, 봅시다. 620번입니다. 자, 6.7점, 6.7점, 8점, 9점, 10점. 네, 그 이하 점수는 없어요. 자, A하고 B가 쐈는데 6점을 2번 쐈고요. X번 쐈고요. 3번, 5번, 7번 쐈고요. 자, 같은 횟수로 쐈대요. 1, 3, 5, 6, 5. 자, B 몇 번 쐈니, 지금? 20번 쐈나요? 20번. 얘도 20번 쐈겠죠. 그럼 X는 얼마냐? 상아. X는 얼마야? 3번이야? X는 3번이야. 얘도 20번 쐈으니까. 그래서 X 3번 쐈으니까 X 쓰지 말고 이제 X값은 3입니다. 자, 이제 최빈값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숫자 누구예요? 10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숫자예요. 그래서 A의 최빈값은 7이고요. B의 최빈값은 얼마야? 9가 10번 나왔으니까 9다. 되셨나요? 네. 4번 됐어? 넌 시험 봐야 되잖아. 옆에는 유리민 이거 시험 보면 안 들어가는데. 너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기표? 알겠어요? 너 대답 잘못하면 빨간 준비돼. 자신나죠? 그죠? 네. 임시표가 빨간색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평균을 보통 대표값으로 많이 쓰지만, 평균이 그 어떤 집단의 대표값을 나타내기에 적당한 경우가 보통은 가장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평균소득, 그래요. 평균소득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거의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평균값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는 중앙값이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정 지급하고 막 이럴 때 보게 되면은 평균 소득 해가지고 이제 100분위 소득 해가지고 딱 중간에 있는 사람 요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죠. 자,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하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극단의 값이 있으면 아주 극단적인 숫자들이 있게 되면은 부를 모든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그래서 5번이 10, 20, 30, 40 나가다 갑자기 1000이에요. 미쳤어. 5명의 학생이 있었는데요. 토플을 봤나봐요. 토익을 토플은 아니고 토익이 였나보다. 그거 시점 만점인데 이건 10점, 20점, 30점, 40점 맞았는데 한 명이 1000점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몇 점이다. 이건 좀 그렇죠. 평균으로
다음에 6번입니다. 자, 4회에 걸쳐가지고 630번이야. 4회에 걸쳐가지고 점수가요. 90점. 와우. 85점. 와우. 89점. 와우. 92점. 와우. 5번째 점수가 100점을 받아야 돼요. 100점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이 90점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자, 평균이 5회에 평균이 90점이 됐다는 얘기나 5회에 합이 몇 점이 됐다? 450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같은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 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90 더하기 85 더하기 89 더하기 92. 물론 평균이 90보다 x 나누기 5가 얼마? 90점 이상.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90점 이상. 90점? 네. 그냥 90점. 이렇게 되고요. 요거의 합이 몇 점? 450점. 간단한 1차 방정식이니까 내가 푸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의 평균이 90점이라는 얘기나 합이 450점이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밖에서 학생들이 20명이 있어요. 우리 반 반평균 수학 점수 80점 이상이면 선생님이 비자 쏜다! 반선생님이 다 그랬다. 그럴 일은 없겠죠, 별로. 딱 이제 80점 이상, 에이! 그러면 수학 점수 총점이 1600점 이상이면 피자 쏜다. 와! 무슨 원숭이에요? 네? 원숭이입니까? 와! 1600점, 와! 너무 높아! 와! 평균이 80점인데, 와! 자, 원숭이 시간 그러지 마세요. 자, 다음에는 이제 편차 얘기예요. 편차. 편차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서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이걸 갖다가 헷갈려가지고 평균에서 뺀 건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건지 누가 어디서 뭘 뺀 건지. 자, 편차가 양수란 얘기는 평균보다 더 높은 값일 때에 편차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옛날에 그 선생님들 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네가 우리 반 평균을 다 깎아먹었어 하면서 요즘엔 그런 선생님도 없죠. 옛날 아마 선생님들끼리 옆에 반 선생님하고 내기했나봐요. 5만원 빵 뭐 이런 거 했나봐요. 네, 내기를 해가지고 설마 뭐 선생님들끼리 내기를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하고 나 차태를 했죠. 차내기 합시다. 그러니까 성적 높은 거. 설마 이러진 않겠지만. 아무튼 편차는 이 데이터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에요. 편차가 양수여야지 평균보다 높은 겁니다. 근데 평균보다 자기 점수가 낮으면 좀 슬프잖아. 그렇지 않니? 아니? 난 그래서 몸무게도 항상 평균보다 이상입니다. 한참 높죠? 당연히. 자, 편차의 그리고 나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는 거. 어떤 놈은 평균보다 많고 어떤 놈은 평균보다 적고. 그러니까 편차 합을 하면 합을 구하면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A가 636번이야. 편차가 마이너스 5예요. B는 마이너스 1. 얘는 A. 얘는 4. 얘는 B예요. 자, 편차의 합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총합은 얘의 합은 0 나와야 돼요. 끝나요? 어떤 놈은 편차보다 평균보다 평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니? 입니다. 평균이라는 게 우리의 평균값 우리 5명의 평균값
물론 평균으로 우리 5명이 평균을 내는 거는 좀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극단적인 값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죠? 선생님은 3자리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5명의 평균 몸무게가 80kg래. 왜 80kg지? 한 명이 극단적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불만이지. 5명의 평균값이 80kg라고 하면 불만이 있죠. 그쵸? 여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평균이 80kg라면 80kg 이상 나는, 그러니까 제가 한 21kg 정도 되는 거는 나눠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지. 받고 싶지 않죠? 이름만 받고 싶어? 많이 줄게? 많이 줄게. 많이 줄게. 상당히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 평균값이 더. 자, 편차의 합은 0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630번입니다. 지성이가 있어요. 지성이? 중학생들 거는 별로 안 그런데 고등학교 거는 이미 센수학이 웃겨요. 보면은 뭐 누구하고 누구가 뭐 특히나 이제 자리에 이제 옆에 앉는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두 명을 뽑아야 돼. 누구하고 누구는 반드시 뽑혀야 된다 하면은 남자하고 여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 아이돌 그룹이나 뭐 이제 텔레비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혹시 얘네 둘이 사귀지 않으면 많이 맞대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해에 보면은 누구하고 누구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혹시 얘네들 사귀다가 헤어졌냐? 네, 맞대요. 그래서 이웃하면 안 된대요, 얘네들. 네, 그래서 센수학을 보는 게 아니고 센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무슨 뭐 연예가 중계를 보는 것 같아요. 연예계 소식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연예계 소식을 잘 아는 이유는 센수학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지성이가 어떤 지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의 음악 점수 편차가 이렇게 된대요. 점수의 평균이 자 84점이래요. 자, 1의 편차가 2점. 2회는 편차 평균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3. 여기 X점이 있는데 4회째는 당연히 몇 점일까요? 당연히 편차의 합은 0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이겠지. 자, 4회째의 음악점수 평균이 84예요. 편차가 1인데 1이라는 얘기는 평균보다 1점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점수가 얘는 85점일 거고 얘는 86점일 거고 84점, 81점 이렇게 되겠죠. 점수가. 되셨나요? 다음에 이제 9번이에요. 분산 표준 편차 좀 귀찮습니다. 귀찮긴 하지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의 제곱, 얘놈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편차부터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편차의 평균 구하려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편차의 합 무조건 그럼 얼마예요? 무조건 0 나온 거거든요. 자, 편차가요 얼마냐면 A가 마이너스 1, 3, 0. 그 다음 거는 편차가 안 나와 있지만은 당연히 이 숫자는 1이어야 돼요. 편차의 합은 0이어야 됩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줘요? 마이너스 3의 제곱. 9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0 더하기 1. 얘를 몇 개로? 5명이에요. 5로 나누시면 돼요. 얘가 분산이고요.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그 놈이 뭐예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애들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에 평균적으로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숫자 하나를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평균적으로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대부분이 평균 근처에 몰려있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크면 평균보다 엄청 잘하는 놈, 엄청 못하는 놈 다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그건 바로 봅시다. 자, 5개의 변량이 있어요. 4, 10, x, y, 5. 이런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놈의 평균이 6이다. 평균이 6이다? 평균이 6이 되니까 4, 10, 그거 깨로 나오면 평균이 얼마라고요? 6이다. 따라서 평균이 6이라는 걸로부터 x 더하기 y 더하기 19는 30. x 더하기 y는 11. 평균이 6이다 라고 하는 걸로부터 조건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4.4다. 분산은 어떻게 구해야 되죠? 자, 편차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편차가 얼마인가요? 편차가. 변량에서, 여기 데이터에서 평균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4. x,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래서, 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4. 일의 제곱 1. 얘를 얼마고요? 데이터 5개니까 5로 나눠지면 4.4. 그래서 x-6의 제곱 더하기 22의 1은 22. 그래서 x-6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얼마야? 1이야. 어머, 뭘 찾는 거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 전개해봐. y제곱 더하기 전개해가지고 xy 값 같이 묶었어요. 됐어요? xy를 따로는 모르는데 더한 값은 아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32.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뿅 이항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서. 자, 다음에 11번. 유형 11번이야. 11번 문제 찾지 말고 처음 앞으로 가는 문제 뭐해? A, B, C, D, E의 평균이 6이다. 655. A, B, C, D, E의 평균이 얼마? 6이다. 합이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표심 편차가 얼마? 2래요. 표심 차이 2래요. A 빼기 6의 제곱, B 빼기 6의 제곱, C 빼기 6의 제곱, D 빼기 6의 제곱, E 빼기 6의 제곱. 얘를 5로 나눈 값이 분산이 있죠? 분산이 얼마냐면은 표준 편차 제곱해 준 거죠. 얘가 답니다. 조건이 이렇게 돼요. 2개 조건.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30 늘려준 거야. 30 늘려줘. A 더하기 3, B 더하기 3, C 더하기 3, D 더하기 3, E 더하기 3. 3, 3, 3, 3, 3 해서 이놈의 평균 얼마냐 이거죠. 자, 얼마예요? 5분의 10. 그래서 얼마? 15.
네. 모든 애들 점수를 다 3점씩 올려주니까 당연히 평균 점수도 그냥 3점 올라간 거예요. 네? 됐나요? 이상하지 않죠, 이거? 네. 모든 애들 점수를 2배씩 해줬어요. 그럼 평균 점수도 2배가 올라갈 거예요. 2배로 될 거예요.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애들 점수가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3이 되고요. B 더하기 3이 되고 C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근데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구할 때 이렇게 해서 구했지만, 자,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9 빼줘야 돼요. 평균이 9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A-6, B-6. 편차가요, 예전하고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전부 다 편차가 똑같기 때문에 애들 점수를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는 분포가 이렇게 변하게 돼가지고 평균값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표준 편차는요, 이 폭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이 폭에 해당하는 건 똑같아요. 더해주는 거 같죠. 다음에 곱해주고 있는 거. 자, 봐봐요. AX 더하기 B. 애들 점수를 갖다가 A배만큼 해주고 B배만큼 해주면 평균은요, 곱해준 만큼, 더해준 만큼 영향이 받아요. M이 평균이에요. me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mean이라는 단어가 이게 명사가 쓰여가지고 평균이라는 값을 평균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네, 에버리지만 평균이 아니에요. 자, 표준 편차를 여기 분산을 구하게 되면은 B는 영향이 없고요. A제곱 예전에 있던 분산에다가 A제곱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요 곱해준 숫자하고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게 돼요. 자, 애들 점수를 2배만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2A, 2B, 2C 이런 식으로 2배씩 해주는 거예요. 그럼 평균 점수가 12점이 되겠죠. 그래서 2A 빼기 12 편차가 이거야. 이거 지금 해줘야 된단 말이지. 얘는 4배에 2배 해준 것 때문에 여기 4배가 올라갑니다. 제곱되는 거. 자, 다음에 660번 문제. 660번 문제. 그거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계속 시험 문제 보면서 여기 얘기를 할 거예요. 평균하고 편차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A배만큼 해주고 B만큼씩 더해주면 평균하고 편차가 어떻게 되냐. 얘는 대입 시험에서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내가 대입 시험을 볼 때도 나왔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미리 숫자로 구체적으로 해보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자, 660번 문제나 얘는 시험 봐서 두 집단에요. 남학생이 있고요. 여학생이 있는데요. 평균이 둘 다 75점이야. 75점. 아싸! 평균 똑같아. 표준 편차는 6점이고 4점이에요. 남학생이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남학생이 잘하고 못하는 학생들의 이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고 여학생들은 대부분이 75점 근처에 다닥다닥다닥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점수는 똑같고요. 숫자는 똑같이 20명, 20명. 이 학급에 남녀 학생 전체의 편차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찾으면 돼요. 지금 평균이 같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남학생을 갖다가 X라고 할게요. X1, X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학생들을 Y1, Y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20명까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x1 빼기 75 제곱 x2 빼기 75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20명으로 나눈 값이 얼마예요? 36 편차의 제곱 분산이 나오고 3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된 데는 y1 빼기 평균이 75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얘네들을 20명으로 또 나누니까 얼마야? 16 분산이 16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상은 이해돼? 자, 근데 두 집단을 합쳤어요. 합치게 되면 평균 몇 점 나와요? 당연히 75점 나와요. 둘 다 남학생, 여학생 평균이 다 75점이니까. 평균 75점이에요. 전체 있는 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줘야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해서 40으로 나눠줘야 돼요. 자, 얘의 값은 얼마인가요? x1 빼기 75, x 빼기 75 제곱한 거 얼마인가요? 36 곱하기 20. 이 부분은요, 16 곱하기 20. 얘를 얼마고요? 40으로 이제 나눠주면 분산이 나오겠습니다. 전체. 이해되세요? 됐나요? 근데 다른 문제에서는 이렇게 못해. 얘네 두 집단의 두 놈들의 평균이 같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평균이 달랐다면은 이거 못해요. 이렇게 못합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딱 4명 이렇게만 나오거나 662에서 뭐 몇십 명 이렇게 하는데 딱 4명 해가지고 하나하나 문자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663번이에요.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 오케이. 편차의 합은 0. 오케이. 평균보다 작다 하면은 편차가 음수다. 오케이. 이것도 맞아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 맞다. 이것도 맞는데요. 자,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편차의 평균? 야, 편차의 평균이 아니고요. 이거 편차의 평균은 내면 항상 얼마 나와? 얼마 나와? 0이에요.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양수를 일단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서 이거 꼭 나오는데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이 작다 하면은 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고르다. 평균 편차에 죄다 몰려있다. 평균 편차가 작을 때에 고르다라고 하는 거고 평균 편차가 클 때는 고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표준 편차 이거 돈이라고 생각해 점수라고 생각만 해보면은 선생님 10점짜리도 있고 100점짜리도 있는 게 고르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부가 분배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만 밖에 버는 사람 1000원 버는 사람 표준 편차 문제가 크죠. 이러면은 고르지 이게 부가 고르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작은 경우에 우리가 고르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14번은 계산하지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다음에 670번이에요. 자, A학급, B학급부터 해가지고 쭉 평균 점수가 나오고 편차가 나와요. 자, 1번의 학생 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성적이 고르다라고 하는 건 표준 편차만 가지고 비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가 C보다
표현 편차가 작기 때문에 고른다라고 하는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70점 미만인 학생의 수가 점수 평균 점수가 높다고 해서 더 70점 이상인 숫자 고점자가 더 많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평균 점수는 A반하고 B반하고 평균 점수는 A반이 높은데 고득점자는 B반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대신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돼요? 저보다 빵점짜리를 구성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 분석 쪽에서는 표준 편차가 작으냐 크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르다 고르지 않다 이 표현을 공부하는 학생은 그냥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앞에 도형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자,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